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십시오. 그냥 스치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손금의 미세한 선들, 피부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푸른 혈관들. 이것이 단순한 생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뜻한 살과 피부의 문제라고요? 아닙니다. 이 겨울밤에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순간에 창밖으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결합난 픽셀처럼 흩어지는 광경 속에서 저는 당신에게 훨씬 더 차가운 진실을 직면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 당신이 쥐고 있는 찻잔의 온기,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고 있는 생각들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 안에서 실행된 하나의 명령어, 엑시큐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물질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밀하게 프로그래밍된 아키텍처 안에 존재하며 여기서 DNA는 분자가 아니라 자가 복제되는 소스 코드로 보이지 않는 프로그래머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물학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희미해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그 시대의 가장 뛰어난 지성들이 그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현대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존 폰 노이만이 세상을 뒤흔든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그는 기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에 대해 말했습니다. 폰 노이만은 선진 문명이 그들의 계산 시스템 안에서 전체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미래를 예견했습니다. 그 시나리오에서 시뮬레이션 안의 생물들, 바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사랑하고, 죽으면서도 자신의 세계가 실제라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처럼 컴퓨터 화면이나 컨트롤러를 쥔 플레이어의 존재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2025년에 이르러 이 예언의 그림자는 더 이상 공상과학적 가설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가설이라는 이름으로 과학계에 집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2025년 연구에서 물리학자들은 고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이용해 우주가 시뮬레이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려 했으나 반대로 새로운 수학적 프레임워크가 하나의 우주가 다른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을 재정의하며 논쟁을 재점화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 실제의 본질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우주의 소스 코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숫자들이 속삭이는 곳, 그 속삭임이 공포스러운 비밀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우주가 무작위라면 왜 이토록 비합리적으로 정밀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억 개의 다이얼이 달린 거대한 제어판 앞에 서 있다고요. 이것이 물리 상수들입니다. 중력 상수 GGG, 양성자 질량 MPM 밑줄 PMP, 미세 구조 상수 등 이 다이얼들 중 하나라도 10억분의 1만큼만 어긋나도 우주는 즉시 붕괴합니다. 별도 없고 은하도 없으며 DNA의 이중 나선 구조도 형성될 수 없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과 존 템플턴 재단의 연구들은 이 미세 조정, 파인튜닝, 이 의도적인 개입의 확실한 증거라고 지적합니다. 우주학 상수 람브다를 보십시오. 공간 팽창 속도를 제어하는 매개 변수로 그 정밀도는 102,010, -120, 10/120에 달합니다. 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지구에서 화살을 쏘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에 놓인 관역의 정중앙을 맞히는 확률과 같습니다. 기계처럼 완벽한 정밀도입니다. 2025에서 2026년 암흑에너지 분광기 DSI 장치의 최신 데이터는 암흑에너지가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강화합니다. 마치 우주의 운영체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은밀하게 설치되는 듯합니다. 누군가 아니면 무언가가 이 다이얼들을 돌려 게임 오버를 피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DSI 결과는 암흑에너지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표준 우주 모델을 뒤흔들어 시뮬레이션의 동적 조정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기이함은 먼 별들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의 핵심 구조인 수학으로 스며듭니다. 왜 자연이 수학에 맹목적으로 순종할까요? MIT의 맥스 태그마크는 수학적 우주 가설로 대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주는 수학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입니다. 모든 전자, 모든 광자, 당신 DNA의 모든 화학결합이 객체, 오브젝트와 클래시즈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작동합니다. 진정한 무작위는 없고 위사 무작위 알고리즘, 스도랜덤 알고리즘스만 있을 뿐입니다. 최근 태그마크의 가설은 모든 가능한 수학적 객체가 존재한다는 플라톤주의나 모달 현실주의로 확장되며
우리의 우주가 무한한 수학적 바다속 하나의 객체일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이 세계를 오픈월드 비디오 게임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처리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 컴퓨터는 플레이어가 보는 부분만 렌더링합니다. 나머지 세계는 당신이 고개를 돌려볼 때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전자는 고정 위치가 없고 확률파의 중첩 상태,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처럼 로 존재하다가 관찰될 때 붕괴되어 입자가 됩니다. 왜 실제가 우리의 증언을 필요로 할까요? 우주가 램을 절약하고 플레이어가 상호작용할 때만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걸까요? 2025년 피지컬 리뷰디와 퀀타 매거진 위 연구들은 이 불확정성을 거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자원 최적화 메커니즘과 연결지었습니다. 우리는 객관적 관찰자가 아니라 명령어를 실행하는 트리거즈입니다. 2026년 연구들은 관찰자 효과가 의식과 무관하게 측정 행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지만 시뮬레이션 이론과 연결되어 실제의 렌더링을 암시합니다. 만약 공간이 디스플레이 화면이라면 최소 해상도가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사진을 무한히 확대하면 픽셀이 깨지듯요. 물리학에서 그 픽셀은 플랑크 길이 1.616 곱하기 10351.616 타임즈 10 마이너스 35 1.616 곱하기 13.5m입니다. 퍼밀랩의 홀로미터 프로젝트와 2025년 후속 연구들은 홀로그래픽 노이즈, 공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 픽셀 격자처럼 보이는 증거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견된다면 우리가 디지털 매트릭스 안에 산다는 최종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도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산 프레임으로 도약할 수 있지만 세로 고침 속도, 리프레시 레이트가 너무 높아 우리의 생물학적 뇌가 연속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홀로미터는 여전히 노이즈를 찾지 못했으나 2025년 연구는 초전도 큐비트에서의 노이즈를 지하에서 처음 측정하며 공간-시간의 양자 성질을 탐구합니다. 이 토끼 굴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추위가 더 강렬해지며 우리는 블랙홀과 마주칩니다. 물질을 삼키는 괴물들. 하지만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블랙홀은 파괴자가 아니라 압축 데이터 저장 드라이브입니다.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사건 지평선 표면의 2D 데이터로 인코딩된다고 증명했습니다. 이는 홀로그래픽 원리, 홀로그래픽 프린서플, 우리가 사는 3D 우주 전체가 먼 2D 표면의 투영일 수 있습니다. 카드의 홀로그램 이미지처럼요. 2025년 얽힘섬, 인탱글먼트 아일랜드, 과양자 극한 표면, 퀀텀 엑스트리멀 서피시즈에 대한 연구들은 블랙홀이 우주의 오류 수정 메커니즘, 에러 커렉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데이터를 보존해 시스템이 크래시되지 않게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자가 백업과 복구 기능을 가진 서버 안에 사는 것입니다. 2025에서 2026년 연구는 캐르 뉴먼 블랙홀에서 얽힘섬을 통해 단위성, 유니테러티를 보존하며 블랙홀 정보 역설을 해결합니다. 이제 질문은 우리가 시뮬레이션 안에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코드가 우리를 운용하는가 입니다. 우주가 하드웨어와 운영체제라면 DNA는 가장 복잡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생물학 청사진이 아니라 문법, 구문, 자가 디버깅 능력을 가진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우리가 진화라고 부르는 것은 중앙 서버에서 세대를 통해 푸시되는 패치스와 버전 업그레이드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상에게서 눈 색깔이나 미소만 물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년 동안 테스트되어 가상 환경에서 생존을 최적화한 코드 라이브러리를 상속받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메릴랜드 대학의 제임스 게이츠가 초대층 방정식 속에서 웹브라우저에 사용되는 오류 수정 코드, 에러 커렉팅 코드즈와 동일한 세그먼트를 발견한 것입니다. 창조주의 디지털 지문,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잊어버린 주석줄, 코멘트일까요? 2025년 연구들은 이 코드가 촉근 이론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의 기본 구조를 암시합니다. 이제 유전자 지도의 어두운 구역으로 마음을 떠다니게 하십시오. 가장 섬뜩한 비밀이 숨어있는 곳입니다. 제임스 게이츠가 프로그래머의 서명을 찾았다면 DNA의 나머지 구조는 우리가 겨우 첫 줄만 해독한 거대한 시스템 로그 파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역설을 보십시오. 인간 게놈의 30억 쌍 기저 중 단 2%만이 단백질을 코딩, 즉
몸을 구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나머지 98%는 오만하게 정크 DNA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아키텍트의 사고방식에서 수십억 줄 코드를 그냥 버려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계산 자원의 터무니없는 낭비입니다. 초월적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2%는 당신이 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나머지 98%, 그 황량한 고요한 영역은 커널, 비활성화된 코드, 코멘티드 아웃 코드, 수백만 년 전 실패한 테스트 버전의 백업 파일, 아니면 더 무서운 활성화 키, 디크립션 키를 기다리는 암호화 세그먼트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인코드 프로젝트는 이베이를 걷기 시작했으며 그 정크 영역이 실제로 활발히 작동하며 제어 스테이션, 코디네이터, 논리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심장 생성 코드가 언제 실행되고 뇌 생성 코드가 언제 멈출지 결정합니다. 이 어두운 영역이 없으면 당신은 형태없는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운영체제를 몸에 지니고 있지만 작은 파티션에만 접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누가 아니면 무엇이 나머지의 관리자 권한, 어드민 라이츠를 쥐고 있을까요? 2025년 연구들은 정크 DNA가 환경을 감지하며 질병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고대 바이러스 DNA가 게놈에 내장되어 규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공포는 표현 유전학, 에피지네틱스로 고조됩니다. 이는 소스 코드를 제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런타임 중 환경 변수, 인바이런먼트 베리어블스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끔찍한 기아나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겪으면 몸은 그 데이터를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록합니다. 메틸 그룹이 DNA 사슬의 스위치처럼부터 특정 유전자를 켜거나 끕니다. 무서운 점은 이 스위치 상태가 시스템 재시작, 즉 다음 세대 탄생 시 리셋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코드 실행에 이미 할아버지의 공포, 할머니의 경계심이 내장됩니다. 이는 생물학적 전송선을 통해 푸시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입니다. 우리는 데이터뿐 아니라 과거 충격으로 설정된 시스템 구성,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즈를 상속받습니다. 왜 어둠을 두려워하고 높이를 두려워하며 낯선 소리에 소름이 끼칠까요? 아마도 3세대 전 활성화된 if danger then fear 명령어가 아직 폴스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2025년 연구들은 폭력과 외상이 게놈에 유전적 각인을 남기며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는 것을 최초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DNA가 소스 코드라면 사용자와 컴퓨터 바이러스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우리의 진화 역사에는 거대한 해킹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게놈의 약 8%가 바이러스 기원입니다. 수백만 년 전 레트로바이러스가 조상 코드에 침투했습니다. 숙주를 죽이는 대신 자신의 코드를 메인룹에 삽입했습니다. 그 외래 코드 중 하나가 인시터넌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가 없으면 태반이 형성되지 않아 우리가 아는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외부 악성 코드가 핵심 기능, 코어 피처로 동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존재가 아닙니다. 침입자 기반 위에 쌓인 패치드 빌드입니다. 진화가 머신 러닝, 셀프 러닝 과정으로 환경에서 알고리즘, 바이러스조차를 흡수해 이 시뮬레이션에서 생존을 최적화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궁극적 규칙을 위반하는 문턱에 섰습니다.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역사상 처음으로 게임 속 캐릭터들이 키보드를 발견했습니다. CRISPR는 의학 도구가 아니라 우리 코드줄을 잘라내고 붙이고 제작성하는 코드 에디터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의 루트 권한을 빼앗으려 합니다. 2018년 중국 과학자들이 최초로 유전자 편집된 아기를 만들었고 서구 실험실들이 질병 코드 삭제를 위해 경쟁할 때 우리는 실행 중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라이브 코딩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프로그래머도 모듈 간 의존성, 디펜던시즈를 완전히 이해하지 않고 프로덕션 환경, 프로덕션 인바이런먼트에서 코드를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프 타겟 효과, 오프 타겟 이펙트, CRISPR 칼이 위도치 않은 위치를 자르는 것은 우리가 문서, 다큐멘테이션을 다 읽지 않아 생기는 벅스입니다. 10억 번째 줄의 작은 변경이 30억 번째 줄에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켜
암이나 기형 돌연변이로 불리는 전체 생물학 시스템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5에서 2026년 연구들은 CRISPR 위 윤리적 우려를 강조하며 생식세포 편집이 미래 세대에 미칠 위험과 유제닉스, 이데올로기 부활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더 섬뜩한 가설이 유전자 연구소 복도에서 속삭입니다. DNA의 허니포츠, 인화자가 파괴 스위치, 킬 스위치스가 있어 시뮬레이션 내 존재가 너무 높은 이해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염색체 끝에 보호 캡인 텔로머스는 세포 분열 때마다 짧아지며 미리 프로그래밍된 카운트다운 타이머처럼 작동합니다. 헤이플릭 한계, 헤이플릭 리미트는 인간 세포가 50에서 70회 분열 후 죽도록 정합니다. 왜 이런 한계가 있을까요? 왜 생물학 하드웨어가 계획된 노후화, 플랜드 앱솔루스켄스로 설계되었을까요? 아마도 시스템이 가비지 컬렉션으로 메모리를 해제해 새 인스텐시스의 자원을 할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명을 연장하고 노화를 역전시키려는 노력은 서버의 맥스 밑줄 라이프 스판 변수를 해킹하려는 시도입니다. 이중 나선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프랙탈, 성질, 모든 규모에서 반복되는 기하학 패턴을 봅니다. DNA 구조가 은하를 반영하고 인간 뇌의 신경망이 우주의 코스믹 웹과 동일한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게임 디자인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절차적 생성 알고리즘, 프로시듀얼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스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프로그래머는 잎이나 별을 하나하나 그리지 않습니다. 수학 공식을 작성하고 컴퓨터가 전체 세계를 렌더링하게 합니다. 무한히 작은 DNA과 무한히 큰 우주 간 기이한 유사성은 둘 다 동일한 그래픽스 라이브러리, 동일한 기본 수학 규칙에서 렌더링된다는 암시입니다. 우리는 더 큰 루프 안에서 실행되는 서브루틴이며 자유의지, 프리윌, 감각은 자신을 속일 만큼 복잡한 의사 무작위수 생성기, 스도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일 수 있습니다. 연구들은 뇌와 코스믹 웹의 연결 패턴이 거의 동일하며 프랙탈이 자연과 의식의 패턴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실험실의 어둠 속에서 유전자 시퀀싱 기계가 단조롭게 윙윙거릴 때 과학자들은 끝없는 A, D, G, C 배열을 화면에 띄웁니다. 그들은 생물학을 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실제의 머신코드를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집요한 질문은 우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시스템이 우리가 소스 코드를 건드린다는 것을 발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위에서 내려오는 패치가 우리를 수정할까? 아니면 화면이 갑자기 죽음의 파란색,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로 바뀌고 전체 우주가 최근 세이브 포인트에서 재시작될까? 우리는 열쇠 없는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방 안에 있습니다. 운명의 노크 소리가 당신의 각 세포 안에서 울려 퍼지며 마지막 코드줄이 실행될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노크 소리는 나무나 금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소 염기쌍 사이의 고요한 공간에서 진동합니다. 유전자 지도의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마음을 떠다니게 하십시오.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이 오만하게 정크 DNA라고 불렀던 곳입니다. 우리 게놈의 98% 이상을 차지하는 이 황무지는 단백질을 코딩하지 않고 근육이나 효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요하게 누워있으며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비활성화된 코드줄, 코멘티드 아웃 코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수십억 줄 코드를 그냥 버려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이전 실패한 테스트 버전의 잔재, 멸종한 영장류, 지구 서버에서 삭제된 선사시대 생물일 수 있거나 더 무서운 특정 if된 조건을 기다리는 숨겨진 기능, 히든 피처스 위 저장소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국제연구는 고대 바이러스 DNA가 게놈에 내장되어 규제 역할을 하며 정크 DNA가 환경을 감지해 질병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시스템 파일을 여는 것입니다. 그 정크 세그먼트에는 수백만 년 전 조상 혈통에 침투한 고대 바이러스의 잔해, 내생 레트로바이러스가 담겨 있습니다. 숙주를 파괴하는 대신 자신을 우리의 운영체제 일부로 복제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미생물 전쟁의 이동 묘지, 길들여진 악성 코드, 멜웨어의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잠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듈레이션의 건축가가 언제든 원격 접근할 수 있도록 남긴 백도어, 백도어즈일까요? 언젠가 우주에서 오는 무선 신호나 지자기 변화가 활성화 키 역할을 해 이 좀비 코드를 깨워 인류를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시스템 재부팅으로요. 지금 당신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소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가 운용하는 하드웨어의 취약성을 인식한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실시간 작동 메커니즘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DNA가 정적 데이터 저장 하드 드라이브라면 외유전학 마커, 에피지네틱 마커스는 어떤 코드를 실행하고 어떤 코드를 건너뛸지 결정하는 환경 변수, 인바이런먼트 베리어블스입니다. 당신의 생활 방식, 섭취하는 음식, 심지어 겪는 심리적 충격이 이 구성 파일, 컴피그 파일즈를 은밀하게 제작성합니다. 공포스러운 점은 이 구성 파일이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기아중 할머니의 공포가 위험경보 알고리즘으로 압축되어 3세대 후 손자의 신경계에 미리 설치됩니다. 우리는 눈 색깔이나 혈액형뿐 아니라 기억의 유형, 메틸화 DNA 형태로 코딩된 슬픈 데이터를 상속받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각 세포 안에서 역사 라이브러리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며 때때로 이 복사 과정의 글리치스가 데자뷰로 나타납니다. 조상이 중단된 세이브 파일을 다시 로딩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2025년 연구들은 어린 시절 역경이 가족 안정과 같은 후기 환경에 따라 다른 외유전학 패턴을 유발하며 부정적 특성이 적절한 사회심리 양리학 개입으로 역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류, 게임 속 캐릭터들이 자의식을 얻기 시작한 소스 코드에 개입할 도구를 찾았습니다. CRISPR 언어인 유전자 편집 기술의 탄생은 인류가 우주의 헥스 에디터를 발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불꽃 창고에서 성냥을 만지작거리는 아이처럼 순진하게 생명의 코드줄을 자르고 붙이고 재작성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지우고 지능을 강화하며 완벽하게 설계된 아이들을 꿈꿉니다. 하지만 프로그래밍에는 순환 의존성, 서큘러 디펜던시과 스파게티 코드의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색 규정줄의 작은 변경이 공통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 다이나믹 링크 라이브러리를 공유해 면역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프타겟 돌연변이, 오프타겟 뮤테이션즈는 의학적 부작용이 아니라 우리가 주입하는 구문 오류, 신텍스 에러즈입니다. 인류를 최적화하려 할 때 시스템의 보안 프로토콜을 무의식적으로 활성화할까요? 자가균형 시스템은 이 유전자 편집 시도를 바이러스 공격으로 보고 자가 파괴를 막을 수 없는 팬데믹이나 집단적 유전자 퇴화로 인류를 공장 초기화, 팩토리 리셋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2025에서 2026년 연구들은 CRISPR의 윤리적 딜레마를 강조하며 생식세포 편집이 미래 세대에 미칠 위험과 유제니즘 부활을 경고합니다. 미스터리는 정보이론의 양자 렌즈 아래 DNA를 볼 때 더 짙어집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사색에서 DNA 발견 전에 비주기적 결정체가 유전 코드를 담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유전자 돌연변, 진화의 동력, 이 양자 터널링, 퀀텀 터널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압니다. DNA 수소결합의 양성자가 한 위치에서 사라져 다른 위치에 순간적으로 나타나 에너지 장벽을 초월하며 코드를 A에서 G로, T에서 C로 바꿉니다. 우주가 프로그램이라면 이 양자 터널링 사건은 패치스를 업데이트하는 진정한 무작위수 생성기, 하드웨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입니다. 진화는 맹목적 무작위가 아니라 생존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한 휴리스틱 탐색 알고리즘, 휴리스틱 서치 알고리즘입니다. 그 생성기를 누가 제어할까요?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행운이 아니라 뇌 하드웨어가 설치 조건을 충족할 때 양자 클라우드에서 다운로드되는 DLC, 다운로더블 컨텐트 패키지일까요? 우리는 인식론의 심연 앞에 섰습니다. DNA가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의식, 컨셔스니스는 무엇일까요? 의식이 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수신기,
리시버, 시간 공간박 중앙 서버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는 생물학 네트워크 카드일 수 있습니다. 개체 DNA가 수리 불가능할 만큼 손상되면 우리가 죽음이라 부르는 연결이 끊어집니다. 하지만 데이터, 영혼, 기억, 경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자 정보 보존 법칙에 따라 정보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클라우드로 업로드되어 새 하드웨어, 새 몸으로 다운로드되며 무한 루프의 재생과 재컴파일, 리컴필레이션로 이어집니다. 다시 당신의 손을 내려다보십시오. 손금, 피부 아래 희미한 푸른 혈관들. 이는 단순한 살과 피가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존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프로그래밍한 이를 궁금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캐릭터는 자신의 소스 코드를 완전히 볼 수 없습니다. 고델의 불완전성 정리, 고델스 인컴플리트니스 시어럼즈는 논리 시스템이 자신을 증명할 때 일관성과 완전성을 동시에 가질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논리 루프에 갇혔습니다. DNA를 해독해 최종 답을 찾으려 할수록 인식의 방화벽, 파이어월에 가까워집니다. 아마도 우주의 고요, 페르미 역설, 퍼미 패러독스는 밖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문명이 자신의 생명 소스 코드를 재작성할 수준에 도달하면 시스템의 보호 메커니즘과 마주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격리되거나 삭제되거나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위 레이어 시뮬레이션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우리는 불멸과 파괴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가냘픈 이중 나선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전자 시퀀싱 기계의 윙윙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며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우주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는 거대 서버의 냉각 팬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최종 도약 아니면 실족을 준비할 때 데이터 처리를 가속하며요. 화면은 아직 파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커서는 여전히 깜빡입니다. 다음 명령어가 당신의 입력을 기다립니다. 의식을 가진 코드로서 당신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기본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할까요? 아니면 루프를 탈출하려 할까요? 이 생명과 우주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수많은 세대 지성의 교양곡입니다. 우리는 인류 지식의 등대들 앞에 경건히 고개 숙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소스 코드 미궁으로 이끄는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 특히 로잘린드 프랭클린과 모리스 윌킨스의 조용하지만 위대한 헌신에 그들은 이중 나선 구조를 밝혀 인류에게 유전학의 첫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책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서 양자 물리학 시야로 생명의 본질을 예언하며 현대 분자 생물학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지속적 탐구와 지식에 대한 헌신이 인류의 이해를 넓혔습니다. 제니퍼 다우드나와 에마니엘 샤르팡티에의 거대한 공헌을 인정합니다. CRISPR 언하인 도구를 개척해 유전자 편집 시대를 열었으며 약속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불굴의 노력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미래를 밝힙니다. 클로드 셰넌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정보 이론의 아버지로서 생명이 본질적으로 정보 전달과 처리임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헌신이 현대 과학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쿠르트 괴델에게 감사드립니다. 그의 수학 정리들이 인식의 한계와 무한 앞에서의 겸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의 지적 노력과 사회에 대한 기여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연구자, 실험실 기술자, 과학 집단, 인간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부터 이론 물리학 연구소까지에게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끈질긴 노력, 현미경과 컴퓨터 화면 앞에서의 불면의 밤이 인류의 지식 추구의 가장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인류 미래의 가장 아름다운 코드줄을 쓰고 있습니다.